저는 이과가 아니었었어요. 네, 저는 벡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이오 분석 표준 그룹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지선입니다. 표준이야말로 아마 과학자의 언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표준화된 데이터를 얻거나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고 또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기 위한 표준 물질을 사용하고 또 표준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객관화하고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표준은 모든 과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사실 산업체나 기술이나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표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룹에서는 말 그대로 바이오와 관련된 물질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바이오 물질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분자에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단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물질 개발하는 것까지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룹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그룹에 계시는 다른 박사님들이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박사님들께서 관련된 표준 물질들을 개발하셔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최근에 아마 그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델타 변이 코로나 표준 물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코로나 쪽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쪽은 임상진단검사 쪽의 표준 물질을 저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면 얻게 되는 수많은 항목들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뭐 잘 아실 만한 것들이 혈당이라든지 크레아티닌, 우리 신장 능력을 평가하는 크레아티닌도 있을 수 있고요. 당뇨병의 마커 물질인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신생아 검사라든지 산전 검사 이런 데서 사용하는 표준 물질들도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는 혈중의 아미노산 분석하는 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미노산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개발한 표준 물질들이 다양한 매질 중에 아미노산 측정을 위한 표준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요. 일단 아미노산을 임상적으로 평가를 할 때, 병원에서 측정을 할 때 피를 뽑아서 혈장에서의 아미노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장 매질 상태의 아미노산 측정을 위한 표준 물질, 그리고 신생아 검사에서는 전혈을 사용을 해요. 그냥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아기들이니까 모세관에서 뽑지 않고 저희 손을 딴다고 하죠. 네, 발 뒤꿈치를 따서 한 방울의 피를 가지고 만든 건조된 시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형태의 표준 물질 개발하는 것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약대에서 한약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도 학위를 계속 했던 세부 전공은 천연물 화학 분야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는 그런 화학, 생물 이렇지는 않은데요. 천연물 화학은 말 그대로 천연물,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고요. 천연물 화학이 굉장히 방대한 분야인데요. 물론 모든 학문들이 다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성분 분석을 하는 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멋있게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런 거는 없고 제가 학부 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험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제가 무언가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은 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싫은 거 안 했으면 했는데 그 싫은 게 동물 실험이었어요.
동물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약대다 보니까 대부분의 실험실이 동물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안 하는 실험실을 찾으니까 분석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분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는데 또 제가 한의학을 전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가치 중에 하나, 내가 이거는 이루고 싶다, 이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게, 우리 전통의학인데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과학으로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사실 제가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세웠던 목표였는데, 그래, 일단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야지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성분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가 문과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고,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저는 벡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과랑은 좀 거리가 있는 학창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런 연구원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과든 문과든 내가 어디를 갔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엇이 됐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그냥 계속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요. 박사님 같은 분야를 하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한데 줄 수 있는 대답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담하건대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있을 것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한테는 그거는 나중에 너희가 전공을 선택하고 연구를 하면서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그냥 너네가 읽고 싶은 책,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그냥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 만화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정말 만화 좋아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 선생님들의 생각에 만화는 뭔가 불량하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느낌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만화를 못 보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만화책 그때는 빌려주는 게 그 당시 유행이 시작돼가지고 몰래 용돈으로 빌려서 막 장롱 속에 숨어서 보기도 하고 화장실에 숨어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만화는 뭔가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화 시켜주는데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약간 정말 환상의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공계를 꿈꿨던 거는 아니었지만 학창시절에 이공계에 들어서서 생각을 해보면 소위 여성들에게 나쁘지 않은 분야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만큼 실험에서 나오는 명확한 결과가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내가 무언가 생각하는 거를 펼쳐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생물, 그래서 근데 생물이 앞으로 굉장히 전도유망한 그런 분야잖아요. 실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도 알게 됐고요. 그 전에도 사실 암이라든지 그 불치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생물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에 여성들의 연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남자라고 해서 잘하고 여자라고 해서 못하고 여자라고 해서 더 잘하고 남자라고 해서 못하는 분야가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여학생분들이 이공계열로 많이 진출을 하셔서 또 좋은 연구들 많이 하는 후배 연구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엄청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지금도 막 엄청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연구를 하거나 엄청 대단한 연구단을 이끌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말 소소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연구원일 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연구원들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노벨상을 받고 정말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을 팡팡 내고 이런 분들, 엄청 거대한 국책 과제를 하는 분들은 1명, 2명에 불과할 거예요. 나머지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소한 자기의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걸로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지금 전교 1등이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내가 못 갈 것 같아서 너무 불행하고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너무 슬퍼도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딱히 뭐 꿈을 크게 꾸면서 걱정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다 보면 좋아하는 거 생각하시고 저처럼 숨어서 만화를 보는 한이 있어도 좋아하는 거 계속 하시고 하다 보면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걸 찾아서 진로를 개척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사실 이때 말고는 또 공부할 수도 없어요. 지금처럼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나중 되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시간을 힘들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희망 가지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구원으로 어딘가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